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세계유산인 창덕궁과 종묘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건국대학교 세계유산학과 심준영 교수님과 함께 세계유산을 보러 가시죠. 먼저 오늘은 세계유산 돌아볼 건데, 돌아보기 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 창덕궁과 종묘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에도 나오고, 한국 유네스코에서도 운영하는 유네스코와 유산이라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오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를 보시면 돼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보시고, 저는 거기에 나온 얘기를 좀 보충한다던가 아니면은 거기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주로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태준 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도 좀 답변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을 통과한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이 왼쪽에 보이는 데가 인정전이잖아요. 인정전으로 들어가기 전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앞에 있는 게 인정전, 앞쪽에 있는 인정문이고, 네. 인정전이 이제 창덕궁의 정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정각. 외부에서 누가 오신다던가 네. 했을 때 이제 저기서 다 만나는 거죠. 어우, 비둘기가 아주 볼만하네요. 예,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번 꺾어서 들어왔어요. 네. 경복궁은 앞으로 쭉 직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여러 번 꺾어서 들어와야 정전에 들어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공간은 인정전인가요? 네네, 인정전에 가실 겁니다. 인정전으로 가시죠. 어저께 우리 수원화성에서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항상 가운데 문은 왕이나 높으신 분이나 신, 이런 분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입서출. 네. 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크네요. 네, 크죠.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보다는 작지만, 네. 예, 꽤 큰 정전이고, 이제 중층으로 되어 있는 네. 정전이 되겠죠. 지금 보면 여기 층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이건 따로 뭐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럼요. 이게 이제 기단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죠. 네.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죠. 네. 기단의 기능은 뭐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제 이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하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서 있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이 밑에 지금 품석이 서 있는데 하나씩, 예. 이거 1품부터 밑에 해갖고, 있는 것들이요? 예, 네. 저기 뒤에 9품까지 있잖아요. 네. 이런 품석도 있는데, 이분들과 또 이제 구별이 되기도 하죠. 이게 저 위에서 왕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 왕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공간적인 효과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기단이 한 층이 있을 때가 있고, 네. 두 층이 있을 때가 있는데, 네네. 여기 같은 게 두 층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제 이 건물에 네. 품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네. 거죠, 지금. 이게 궁궐에 오면 그 오래된 목재에서 나오는 약간 그 뭐랄까, 쾌쾌하지만 뭔가 이렇게 따뜻한 그런 네, 냄새가 향. 나죠. 네. 향. 여기서도 그런 향이 나죠. 느껴지죠. 네,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창덕궁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 보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달려 있죠. 네. 왜냐하면은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이 중건을 했지만,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역대 왕들이 계속 머물렀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근대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절에도 이런 공간들은 다 있었던 거예요. 다리에서 뒤에 문이 있는데 그게 일직선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덜 깎아서 궁궐을 만드는데 네. 삐뚤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를 자연 지세와 네. 어울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창덕궁의 묘미 중에 하나가, 이 건물들을 정해진 규격의 틀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네. 뒤에 보이는 자연적인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건물적인 요소들을 배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인정을 받아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선정전일 거예요. 선정전이고 왕이 저기 정전에서 이제 대신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사무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보는 공간이 바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문에서 네. 이렇게 행랑을 달아가지고 네. 뭐 비나 그런 거 맞지 않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걸 또 달아놨고, 이 공간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왕이 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15세기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임진왜란 때도 불타고 반정이 때도 불타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중건이 돼요. 여러 차례 중건이 되는 그런 반복된 상황이고, 저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전등도 달고 어떻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이 바로 조금 밖에서 보면은 잘 보여요. 좀 밖에서 한번 나가서 볼게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게요. 네. 자, 여기 지붕을 한번 보시죠. 뭐가 틀리지 않나요? 기와 색깔? 응. 네. 기와가 일단 색깔이 틀리고, 두 번째로 좀 번쩍번쩍하죠. 네, 유광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엔 저걸 청기화라고 해요. 예, 풀을 청자 써서 네. 청기화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물에 저런 기와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이런 보통 기와보다 만드는 게 훨씬 비싸고 또 반짝반짝 빛나니까 또 보기도 고급스럽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기화 건물을 현존하는 거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전에서는 그 청기화 건물을 볼 수가 있어요.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서울에 5대 궁이 있었는데, 그 궁궐 중에서 가장 머물고 싶어 했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실제로 활용을 많이 했던 곳이 경복궁보다는 사실 창덕궁인 거예요. 예, 창덕궁이고, 경복궁은 일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건물들마다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해요. 상대적으로 이 협소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왕이 노는지 쉬는지 후궁하고 있는지 관리랑 있는지 다 오픈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간은 사생활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잘 안 있어요. 하지만 창덕궁은 나름대로 사생활 보호가 되죠. 네. 후원도 있고요. 이 건물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고. 네, 거리도 있고. 예, 그렇다 보니, 그리고 뒤에 나무도 있고요, 숲도 있고, 숨을 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가 돼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지내는 게 좋기도 했겠지만은 아주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창덕궁에 머물러요.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으로 다 한양이 다 불타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중건한 궁궐이 바로 이 창덕궁이다. 조선 왕실의 중심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덕궁이라고도 하는데 지엄한 국왕의 권위와 위상이 껏 드러나는 궁궐이죠. 창덕궁은 이보다는 경영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듯이 보이는 이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등의 중요 궁궐들이 모두 불타버린 임진왜란 이후에는 법궁의 기능을 이어받아 전통 궁궐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 이전의 창덕궁이 문화적 역할이 극대화되어서 여기저기 아름다움이 극치로 표현되어서 궁궐이 갖고 있는 화려함, 아름다움이 바로 창덕궁의 핵심적 가치로 있었으나 법궁의 위엄과 아름다움이 서로 조화돼서 이 궁궐의 가치가 더욱 상승되게 되어서 조선왕실 최고의 궁궐 건축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창덕궁 세계유산적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원래 이름은 숭문당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차가 이제 저희 또 드라마 보고 하면은 그렇죠. 네, 호텔 입구 나 이런 보면은 그렇죠. 네, 차가 입구에서 딱 멈춰서 맞아요. 네, 네. 내리고 네. 가고 다시 돌아 나가는 그런 그렇죠. 건데. 이게 근대 시기까지 사용되었던 궁궐이기 때문에 네네. 차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지금 우리 시청이나 네. 관공서 가면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시설들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죠. 너무 재밌네요 이런 거는. 예, 예. 지금 이제 낙선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왕의 서재 겸 사랑채입니다. 이제 왕 정도 되니까 공간이 크죠. 서재 네. 사랑채만 해도.
쭉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죠. 저기가 이제 누각이잖아요. 건물에 네, 붙어 있는 네네. 누각. 저기가 보통 이제 삼면으로 해서 사방에 경치가 보이니까 저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책도 읽고 술도 한잔 하고 네. 하는 거고. 지금 안쪽으로 보면은 누각 안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 동그랗게 된 공간이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청나라 양식인 거예요. 아 맞아요. 그죠? 드라마- 중국 영화. 예.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 네. 보였다. 맞아요. 동그란 문 네. 말씀하신 거죠? 네네. 이런 요소들이 곳곳으로 보일 거예요. 음. 창문으로 보는 뒤의 모습도 되게 아름답죠. 오. 예, 저기가 화계. 우리나라 전통적인 뒷정원이에요. 우리나라는 뒷정원을 5개 만들어요. 이건 뭘까요?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토존? 이게 여기 왜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말에서 타고 내릴 때 아. 서는 데예요. 말이 또 이렇게 타고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리기 편하게. 아, 타고 그쵸. 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었다는 얘기는 말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문지방이 없어요. 저 문에 보면은 문지방이 없잖아요. 문지방이 없다는 거는 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차는 못 들어오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서 앞에 보는 것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들이 쫙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일자로 쭉 튀어 있으니까 예. 저 반대편 건물까지 네. 보이네요. 진짜 여기 있으면 쉴만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아 공간이 왜 이렇게 생겼지? 막 이런 걸 분석하는 것보다는 야, 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네. 이렇게 즐기는 게 진짜 있는 그대로만 예, 봐도 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입장 절차를 마치고 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저 가는 길이 예. 좀 숲을 걷는 느낌도 있고. 네. 네. 뭐 후원까지도 네. 창덕궁 내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예. 같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창덕궁 그 아까 정전 있던 인정전 있던 건물 네네. 뒤편 언덕 음, 창덕궁을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축 형태로 만들게 했던 그 뒤편 언덕에다가 조성한 정원이 되겠어요. 저 앞에 보이는 중층 건물이 네. 주장각 건물이에요. 바로 앞에는 연못이 보이고요. 네. 저기 이제 건물에서 네. 차 마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원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곳은 부장각인가요? 네.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앞에 보이는 문이 이제 어수문이라고 해요. 네. 규장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 여기 있었던 시설이 규장각이고, 네. 이 공간의 이름은 이제 주합루라고 하죠. 주한루야. 주합루. 주함루. 예, 주합루라고 해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앞에서만 볼 수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못 들어가요. 여기가 연경당 일원이에요. 연경당이요. 예. 거기는 어떤 구간이었을까요? 예, 창덕궁 내에 있던 거주 시설인데 뭐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왕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왕께서 이제 좀 뭐랄까 휴식을 취할 때를 위해서 조성했다는 얘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한옥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 근대에 와서 청나라 양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안에 구조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도르래 이용해가지고 네. 문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 햇빛 가리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오. 예, 예.
그래갖고 햇볕이 많이 들어올 때는 치고 네. 안 그러면 위로 걷어버리고. 예,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문으로 해가지고 들어 열개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 차양을 또 달아놔서 들어 열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들어 열개 해봤자 의미가 없지. 아예 그냥 차양을 달아버린 거죠. 이게 또 다른 정원 공간이 펼쳐지는데 여기 굉장히 다양한 그 형식의 정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관람정일 거예요. 관람정이라서 사방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자가 만들어져 있죠. 혹시 여기도 뭐 야간 개장 따로 하나요? 야간개장, 창덕궁 야간개장 하죠. 예, 근데 그거를 네. 상시하는 게 아니라 예, 또 기간에 일부 기간만. 정자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옥류천이잖아요. 옥. 그 아름다운 보석이 이게 흐르는 아름다운 천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죠. 물론 그렇게 크진 않아요. 특별히 청의정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만든 벼를 가지고 지붕을 초가로 얻는 거예요. 아. 옥류석을 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옛날 사람들은. 네. 그 안에는 이게 조그맣게 흐르는 물을 이제 폭포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는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답죠. 여기가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청의정이죠. 여기서 뭐 지금 보니까 딸롱사. 네, 그렇죠. 네. 딸롱사죠. 주변에서 이제 뭐 넓은 정도 공간은 아니지만 왕께서 친히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죠. 네. 체험 프로그램인 거죠. 주말 농장 하듯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농민들의 고충을 알아보고 같이 동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으니까 대대로.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창덕궁을 살펴봤는데요. 여기는 경복궁과 다르게 자유로운 형태로 건물들이 지어져 있어서 조금 특색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후원 공간에서 넓은 정원과 연못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왕께서 농민들 마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농사도 직접 지어봤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새로운 것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창덕궁은 가을에 온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나들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